오늘은 민주노총에 씌워진 귀족노조 프레임의 실체를 살펴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귀족이라 하고 매년 대의원대회에서 예결산을 공개하는데도 깜깜이 회계라고 하는 지적을 정면 비판합니다. 건설노조와 화물연대가 윤석열 정권의 노조 탄압에 동조하는 경찰을 향해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건설노조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남북의 긴장감을 높이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6.15 남측위원회와 각계각층에서는 전쟁 위기 해소를 위한 평화행동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임시국회 내 노조법 2, 3조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학교 비정규직연대 회의가 대구교육청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교섭대표 강은희 대구교육감의 책임감 있는 교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노동자들이 파업과 단신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순희 구청장이 책임지고 인력 충원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옵티컬 하이테크 노동자들이 기업 청산과 강제퇴직으로 거리에 내몰렸습니다. 이들은 구미시와 일본 리도 자본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뉴스 황미경입니다. 1월 13일 민주노총 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조합을 개혁 대상으로 보고 노조 회계까지 들여다보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노총의 귀족노조라고 하고 있는데 민주노총은 진짜 귀족노조일까요? 귀족 강성 노조와 타협해 노조 부패도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로서 작년 화물연대 파업을 거치면서 수구보수 언론은 파업하는 노동자들을 향해 귀족노조라고 연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귀족노조란 무엇일까요? 누리꾼들이 정보를 마음대로 편집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귀족노조를 검색해봤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귀족노조를 충분한 대우를 누리면서도 지나친 요구를 하는 노동조합을 일컫는 멸칭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기관 제조산업에 종사하며 근속연수가 긴 유형의 산업에 나오기 쉽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 조선, 건설업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오히려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 파업을 했던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은 깎인 임금 30%를 회복시켜달라 투쟁했고 화물 노동자들은 밤새 졸음을 참아가며 운전을 해도 손에 떨어지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귀족노조 프레임 때문에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임금은 엄청 높은 것처럼 얘기되고 한때 민주노총 위원장 연봉이 1억이라는 가짜뉴스도 돌았습니다. 민주노총에서는 임원이든 채용직 간부든 가리지 않고 동일한 임금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단일한 호봉 테이블로 모두가 같은 임금 체계 속에서 임금을 받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제 아주 고액 연봉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노조 회계가 깜깜이 회계라며 노동조합을 흠집내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발표된 고용노동부 주요 업무계획에서는 노사법 치주의를 확립하겠다며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조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모든 노동조합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1년에 2번 회계 감사를 받으며 원하는 조합원은 누구나 한 해 예결산을 볼 수 있습니다. 작년 대의원 대회도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하며 예결산 내용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가맹, 연맹의 모든 회계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1년에 2번을 감사를 하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법적인 것은 최소한의 것이고요. 저희 민주노총에서는 지금까지 1월달, 7월달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2번을 진행하고 있고 금속노조나 아니면 우리 가맹 다른 단체 가맹에 보시면은 1년에 2번이 아니라 분기별로 1년에 4번씩 하고 있는 가맹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수구보수 언론의 노조 혐오 프레임을 모든 사람들이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한 목소리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의 반응을 보면 국민들이 노조 혐오 프레임에 더 이상 속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오히려 민주노총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의 귀족노조 프레임과 부당한 노조활동 개입에 대해 거부해 나갈 계획입니다. 화물 노동자들과 건설 노동자들이 노조 활동을 탄압하는 경찰에 항의했습니다. 지속되는 탄압에 건설 노조는 결의대회도 진행했습니다. 정부와 경찰이 건설 현장 불법 행위를 근절한다면서 건설 노조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무 문제 없는 건설 현장의 관계자를 찾아가서 노조에 대한 악의적 증언을 받아낸 것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화물연대 노동자들을 탄압한 일선 경찰에게
윤익은 경찰청장이 직접 특진 계급장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화물 노동자들과 건설 노동자들은 노조를 탄압하는 경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금의 공권력은 생존을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을 폭력으로 진압하고 그 폭력에 대한 포상으로 승진까지 하고 경찰에 공적으로 포장되는 그 모습들은 경찰의 부끄러운 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같은 날 건설노조는 3천여 명의 조합원이 모여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건설노조 탄압에 항의하는 결의대회도 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저희 건설노동조합과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될 경찰이 정권의 꼭두각시가 되어서 일개업 특진시켜준다고 하니 물불을 안 가리고 저희 건설노동조합을 뒤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계속해서 건설노조를 탄압한다면 더 큰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와 노동시민사회단체는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를 위한 평화행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반도에는 남북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전쟁 관련 발언을 하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막기 위한 행동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면서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는 올해 종교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집중적인 평화행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반도는 지난 70여 년간 자타가 공인하는 화약고였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시 폭발하게 된다면 우리는 공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정전 70주년을 맞는 올해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한반도의 전쟁을 영원히 종식시키고자 힘차게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후 이어질 한반도 평화를 위한 행동에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 운동본부는 1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노조법 2, 3조를 개정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해 노동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처리를 하지 않고 있어 분노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1월 임시국회 안에 노조법 2, 3조 즉각 개정하라.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지난 9일 노조법 2, 3조 개정 운동본부는 이번 회기 내 노조법 2, 3조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정기국회 12월 임시국회를 처리하지 못한 민주당과 법안 논의조차 거부하는 국민의힘을 규탄했습니다. 작년 하반기 민주당이 보여준 모습은 과연 정말 진정성을 갖고 이 문제를 풀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국회의원 배지를 떼버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국회의원이 법 개정안 논의조차 거부하는 이 참담한 현실을 국민들은, 노동자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약간 구별해서 생각해야 된다며 노조법 3조에 대해 우선 처리 의지를 보였지만 노조법 2조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회는 더 이상 노조법 2, 3조 개정에 대해 눈치 보지 말고 이번 1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개정해야 합니다. 학교 비정규직연대회의가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교섭을 요구하며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사측 입장에 변화가 없으면 3월 신학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작년 9월에 시작한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와 교육당국의 교섭이 해를 넘겼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저임금, 복리후생수당 차별철폐와 산재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섭 대표인 대구교육감은 아직까지 교섭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동일임금, 동일노동에 대한 가치를 실현하고자 엉망진창인 임금 체계를 단일하고 단순하게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대회의가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사측은 임금체계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사측이 내놓은 교섭안도 예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책임감 있는 교섭안 제시를 요구하며 대구교육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강원이 교육감은 당장 교섭 가능한을 제시하라. 책임을 깨닫지 못하는 강원이 교육감에게 묻는다. 교섭을 기어이 신학기 총파업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가. 연대회의는 교섭이 타결될 때까지 대구교육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입장에 변화가 없을 시 농성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아무런 조치가 없을 경우
최초의 신학기 총파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예고했습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노동자들이 강북구청에서 단식과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력 충원을 요구해왔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노동자들이 적정인력 충원, 초과 근무수당 지급,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벌써 50일 가까이 파업과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조와 공단은 20여 차례의 교섭을 진행했지만 더 이상 진척이 없습니다. 노동자들의 너무도 당연한 요구에 책임자인 이순희 구청장은 단 한 번도 대화에 나선 적 없습니다. 구청 농성 30일 차에는 경찰들이 단식 농성자들을 끌어내고 과잉 진압해 조합원을 연행했고 어제 저녁 결의대회 후 노동자들이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하자 구청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또한 37일째 이어가던 분회장의 단식이 중단된 후 노동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투쟁을 이어갈 것을 뜨겁게 결의했습니다. 주차장 36곳을 무인화하면서 타다리 고소 작업을 하는데도 혼자서 근무하고 혼자서 일하다가 넘어진 적도 있다고 합니다. 사다리에서 떨어진 적도 여러 번 있다고 합니다. 정기 감전을 당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의식을 잃었다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겁니다. 이것이 적정 인력 부족의 지금 현 상태입니다. 노조는 적정 인력 충원이 구민 안전과 편익에 직결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순희 구청장이 구민을 위한다면 노동자들의 요구에 적극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 자본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한국옵티컬 하이테크의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회사는 공장 화재를 핑계를 대며 회사 청산을 통보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했는데 노동자들이 이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한국옵티컬 하이테크는 LG 디스플레이에 LCD 편광 필름을 생산 및 납품하는 공장입니다. 일본 니토덴코 자본이 100% 지분을 소유한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연 매출 4천억 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온갖 세금 혜택은 다 받고 회사를 청산하려 하고 있어 먹튀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는 작년 10월 일어난 공장 화재 사고를 핑계로 회사 청산을 통보했고 지난달 19일에는 노동자들에게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구미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희망퇴직을 거부하고 구미 공장 복구를 요구하며 지난 수요일 평택 공장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2번의 구조조정을 감수했습니다. 그런데 화재가 발생하자 공장을 청산하고 조합원을 길거리로 내모는 것은 인적 자원을 소중히 한다는 빗도 그룹의 경영 방침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빗도 자본은 청산 통보를 철회하고 노동조합과 고용에 대한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외국 투자 기업을 관리하지 않은 구미시 그리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에 아무 대책 없는 일본 니토덴코 자본은 고용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노동자들을 계속 탄압하고 노동계약은 전면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노동자들을 향해 귀족노조부터 재정투명성 정권까지 낙인 찍는 공세를 끊임없이 펼치는 이유는 그만큼 민주노총에 대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120만 민주노총의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1월 17일에는 단위노조 대표자 대회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을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에 하나로 뭉쳐 싸우겠다는 결의를 모으고자 합니다. 민주노총의 힘은 하나가 될 때 제일 커집니다. 17일 단위노조 대표자 대회에 함께해 주십시오. 1월 13일 민주노총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